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죠?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수학의 과목을 클릭해 주시고 선생님 걸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수학은 처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따분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나 그것만 살짝 지나가면요. 처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분명하게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처음에는 느리고 계산도 안 했는데 다 틀리고 막 이렇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쭉 버티세요. 밀고 나가시면 나중에는 생각지 않게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는 때가 올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아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차이죠.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하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뭐든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판이한 결과를 다르게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알았죠? 출발합시다. 자,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가장 핵심은 y는 ax라고 하는 그러한 1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 0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실하지. 0,0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되더라. 이 스타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A가 여기다 바로 할게요. A가 음수일 때는 음수더라도 X가 0이면 Y가 0이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곡선이 아니라 직선. 이러한 직선의 스타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y는 이번에는 x분의 a 이런 스타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양수일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떠한 그림이 나오냐. 모양을 보니 얘는 희한하게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야. 해본 결과.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림도 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다. a가 양수인 1을 넣어준 거야. 그럴 때 x가 1이면은 1 맞죠? 또 x가 저기 10이라고 해볼게. 10이면은 y는 x가 10이면은 y는 얼마야? 10분의 1이지. 그래서 10이면 10분의 1이니까 굉장히 1보다 작은 값이야. 얘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찍다 보니까 이런 노란색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까? 자, 여기서 우리는 분수에서요. 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죠?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럼 물어볼게. 왜 0이 아니지?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수학을 공부하는데 많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지 고3까지 가죠? 많이 나옵니다. 왜냐?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3분의 1 이런 얘기는 이러한 컵 하나가 있어. 근데 3등분 했어. 이 중에서 하나만큼 물이 차 있어.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개 중에 하나만큼 차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3분의 2 이건 무슨 말이겠어? 3등분을 했는데 그 중에 2개만큼 다 차 있습니다. 이런 소리잖아. 그러니까 3분의 0은 또 무슨 말이야? 3개만큼 내가 3등분을 하긴 했지만 하나도 물이 없네요.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0이랑 똑같은 숫자. 그런데 0분의 3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하나도 없는데 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3만큼 차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뭐하러 공부해? 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 것들 뭐라고 말해? 이거라고 하잖아 보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우리가. 그치? 이 교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분모가 0인 것은 있다 없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세상에 없는 거야 원래.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그 함수 총정리하는 게요. 이 두 가지야. 이거하고 이거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응? 이 두 개인데 제대로 공부한다면 분모에 x가 있나?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값이 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여기 그림 봐봐봐. 그림이 쭉 내려가는데 여기 봐봐. 쭉 있는데 이렇게 점점 y축과 가까워지는 그림이긴 하지만 y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다. 되게 희한하지.
잘 봐봐. 그림의 모양 이겁니다. 끝. 이게 아니야. 잘 보면 이 수학 속에 철학이 담겨 있어. 봐봐. 여기도 봐봐. 쭉 있어. 얘도 뭐야? 10분의 1. 100 넣으면 100분의 1. 1000 넣으면 1000분의 1. 쭉 가지. 그래가 쭉 가. 영원히 끝도 없이 쭉 가잖아. 여기다가 뭐 10의 10승을 넣으면은 여기는 10의 10승분의 1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y값들이 쭉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여기도 어때요? 쭉 올라가는데 이 y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납니다. 여기도 안 만난다. 가까워지고 있긴 해. 영원히 가. 그런데 y축과 절대로 안 만나. x가 0일 때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분모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점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걸리면 되겠어? 안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y축과 안 만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자, 아셨죠? 일단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스타일 그림 A가 양수일 때는 그림이 여튼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하나만 다시 한번 A가 음수일 때 그림을 그려봤어. 그랬더니 그림이 그때는 이쪽 2사분면과 이쪽 4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지더라. 관찰 결과 이렇게 그려지더라 하는 거야. 그림 외울 수 있겠죠? A 양수일 때 올라가, 음수일 때 내려가, 알겠죠? 이런 x가 밑에 있어, 분모에. 그럴 때 A 양수면은 1, 3, 4분면에 있죠.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에 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얘네 둘이 대칭이라는 거. 응? 원점 대칭. 원점으로 딱 이어주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점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원점 대칭 딱 시키면 이쪽에 있는 거야. 원점 대칭, 여기 딱 원점 대칭 시켜. 여기 있어. 그래서 대칭이더라라는 것이죠. 원점 대칭.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몇 개 문제를요. 완벽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한번 연습장에다가요. 흰색 연습장에 써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금방 한 거. 그래서 완전하게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으셔야지.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그런 것보다 하고 문제 들어가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가정하고요. 109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x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라. 1번. 자, x값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순서상에다가 씁시다. x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대요. x값이. 그러면은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또 x값 0을 여기다 넣어봐. 2 곱하기 0이니까 얼마야? 0이지 0. 0을 곱하면 항상 0이 돼. 2를 넣어줘. 이게 항상 이쪽에 x값이죠? 2를 넣어주면 y는 2가 되고요. 2를 넣어주면 y는 2는 4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직선 2개 겹친 좌표 평면에다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문제야. 자, 이거는 항상 x부터 원점 출발. 마이너스 1 왼쪽으로 1, 가고요. 마이너스 2 위로 아래로 2만큼 가면 돼.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또 0,0 어떤 점이야? 이 점이죠? 원점이라고 하죠. 1,2 위로 2만큼 찍어주면 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쪽 x쪽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따지고 이쪽에는 이쪽 이 y쪽은요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거야. 자, 1 했습니다. 이번엔 2,3입니다. 그래서 2 오른쪽으로 2만큼 플러스 4니까 위로 4만큼 찍어.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 점이야. 알겠죠? 이렇게 점을 4개를 찍었습니다. 2번 중요합니다. 2번은 수 전체야. 수 전체 그 말은 여러분 이 x값이 이 4개의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자연수 3, 4, 5, 6 쭉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점을 찍어보면 어떤 점들이 나올까? 이러한 직선이 나오더라. 사실 해보면은 응?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거를 100만 개를 다 해봐?
그래도 다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몇 개의 점을 해보고 어차피 이것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러한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의 점만 어디 있는지 찍기만 하면 이어주면 직선이지. 알겠죠?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학생들이 해보게 하기 위해서 4개의 점이 나왔으나 어떤 직선인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2개의 점만 톡톡 찍어주면 그걸 이어주면은 그 직선이 된다는 거야. 아셨죠? 자, 우리 이제요 넘어갑니다. 나와 있는 문제에서 필수 예제 이번에는요 2번 같이 볼게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값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 y는 x분의 12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 있으니까 점을 직접 찍어서 6개의 점을 다 해보세요. 점을 그냥 찍으면 돼. 아까 앞에 산 거랑 똑같죠? 2번은 뭐냐? 0을 제외한, 왜 0을 제외하지? 오케이. 나와 있는 식에서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동으로 x는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의 그래프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2번만 한다. 2번만 했을 때 아하 어디를 본다. 그래프의 모양이 제일 중요해. 여기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면은 그림의 모양이 1, 3, 4분면에 있습니까? 2, 4, 4분면에 있습니까? 양수면 뭐였지? 바로 1, 3, 4분면에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이 모양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거야. 물론 앞에 있는 그 6개의 점은 이 내에 찍혀져 있겠지. 한 개만 해볼까? 1번에서 뭐 6 있다. 6. 그죠? 이 중에 x값이 6이면 6 넣어주면 6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6분의 10이지 y가. 그럼 약분하니까 y값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어딘가에 우리가 6,2 여기가 2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 점이 6,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 여러분이 점을 찍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예제 3번 같이 가봅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표 하여라. 1번이요. 자, 1번은 y가요 x분의 3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그래프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을 막 읽지 말고 이거의 식을 보고 내가 알아서 뭘 그려? 그림을 그려. x보다 위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 배웠거든? 근데 얘가 양수잖아. 양수면 뭐라겠죠? 1, 3. 그렇죠? 1, 3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2번이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5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의 그 특징을 봤을 때 여기는 뭐야? 음수지. 양이 아니고 아까처럼 양이 아니라 음수야. 음수면은 그림을 그려질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었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문제 뒤를 읽어보는 거야. 뒤에서 말하기를 x가 이런 상태야. x가 양수일 때 그랬죠. 자,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양수라고 하는 거는 x가 양수니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디? 이쪽. 오른쪽이니까 이쪽을 본다 그거야. 이쪽. 이쪽에 걸리는 그림은 누구? 이 그림에 걸렸네요. 이 그림. 이 그림을 집중하면서 그 다음 거 읽어봅니다. 이거는 x값이 증가하면 어때요? 2개 점 찍어봐. 이 중에서. x값이 여기다가 여기로 어때요? 증가했지. 이렇게. 이제 증가했지. 근데 y값은 어떻게 돼요? y값은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감소한다. y값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3번. 3번. 뭐라고 했는가 하면
y는 x분의 8일 때 이건 4,2를 지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요. 4,2 지나는지 보려면 4를 넣어봐. 4 넣었어. 그때 y가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y값은 그때는 2다. 그 4,2를 뭐예요? 지나는 거야. x값을 넣었더니 여기 있는 y값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확실히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옆에 있는 111페이지로 가서요. 필수에 대해 4번을 같이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번 거꾸로야. 함수의 식을 구하라. 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식을 구하래요. 그럼 나한테 그림을 이렇게 줬고요. 특징 봐봐. 그림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숫자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요. 여기가 한 점을 잡고요. 이게 1이고 이게 3이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얘는 x값은 얼마고요? 3,1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 아니야. 항상 언제나 앞에는 x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x축이야 이게. 1 쓰고 y값 3 쓰고 이 점을 지나는 거야. 또 문제의 그래프의 그 모양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지. 그럴 때 직선의 식은 y는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a 곱하기 x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과 식을 우리가 외웠잖아. 그렇죠? 개념 시간에 이해하고 외웠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야. 여기다가 이러한 식인데 1,3을 뭐 하고 있어? 이 직선이 1,3을 지나고 있죠? 그 지날 때는 이 점을 여기다가 뭐 해주면요? 대입해주면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y 대신에 3을 넣어주고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a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a 값은 바로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답은요. 진짜 답은 뭐라고 쓰면 돼? 이게 여기다가 y는 a 대신에 3 대입 3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알겠지? 자, 기억한다. 뭘 기억해? 나와 있는 그래프가 나올 때는 첫 번째 그래프의 스타일을 봐. 직선인지 곡선인지 스타일을 보고 어떻게 한다? 그 식을 써주고 기본 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점을 자세하게 뚫어주기 봐. 그래서 그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해주면은 나머지 문자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번. 자, 2번도 연습이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y는 5번에 2번이요. 그 5번에 2번. 아까 선생님이 4번은 그 그래프를 모양을 보고 식을 쓴 다음에 어떤 점을 대입한다고 했죠. 5번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y는 x분의 a가 있대. 나한테 이러한 식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 위에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2,5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곡선 위에 얘가 있으니까 얘는 이 점을 뭐합니까? 지나고 있죠. 지난다 라는 거죠. 응? 그러면은 지나면은 여기 있는 값을 얘가 바로 x 값이고요. 얘가 바로 y 값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쏙 다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5를 넣어주십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나머지 a를 딱 써주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쪽으로 곱해 들어갈 수 있지. 분모를 양변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이쪽도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쪽은 약분돼서 a만 남잖아. 그래서 a는 곱하면 마이너스 10 값을 알 수 있어. 남아있는 질문, 이 그래프의 식이 뭐니?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진짜 답은요. 이게 따라서의 의미야. 수학에서 기호야. 따라서 y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0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의 어떤 스타일 보고
스타일이 뭐냐? 이 그래프와 딱 맞는 그런 식의 뭔지를 찾아낸다. 그죠? 그 다음에는 지나는 점이 뭐냐? 기억해. 스타일의 식, 그 그림과 딱 맞는 그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기본식을 우리가 생각해낸다. 또 하나는 지나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 점을 지나면 그 점을 갖다가 식에 딱 대입해주면은 나머지 문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114쪽, 그죠? 그쪽에는 필수 예제 1번을 같이 볼게요. 자, 3리터의 휘발유로 이번에는 활용이야. 함수의 활용. 어렵지? 그 옛날에 방정식을 활용도 해봤잖아. 그거 같이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볼게. 필수 예제 1번. 자, 3리터의 휘발유로 36km 달릴 수 있대요. 봐. 이거는 그러니까 3리터당 36km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1리터당은 얼마큼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얼마? 12km. 1리터당 12km 갈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런 자동차에 휘발유 이번에는 X리터를 채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X리터를 채웠대. 그러면은 1리터당 이만큼 갈 수 있으니까 X리터당 얼마큼 갈 수 있어? 여기에? X를 곱하면 되지. 12X 킬로미터. 다시 1리터당 11만큼 갈 수 있으면 2리터당은 2를 곱하면 되지. 2배니까. 3리터당은 여기다 3을 곱하면 도로 이거 나오지. 그것처럼 X리터면은 여기다 X를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 했어. 1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Y는 뭐라 했는지 위에 봅시다. 달릴 수 있는 총 거리를 Y라고 하겠대.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그 달릴 수 있는 총 거리를 이거를 결과적으로 Y라고 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 1번의 정답은 Y는 12X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또 2번은요. 이 자동차로 얼마를? 240을 간대. 그러니까 총 간 거리를 문제에서 Y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240을 어떤 자리에 넣어야 돼? 이 Y 자리에다가 2번은 240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총 간 거리를 Y라고 하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2번에서는 그렇게 총 간 거리를 240이라고 한대. 그래서 Y에 쏙 넣어준다. 따라서 이거는 12X가 되니까 양변에 여러분 12로 나누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1X가 얼마야? 약분하면요. 20이죠? X는 20 하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0리터가 답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번에는요. 115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으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이 수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수학을 좋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수학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교를 꼭 가고 싶고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이러면 나 같으면 억지로 좋아할 것 같아. 억지로. 응?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 있죠. 수학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만약에 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지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점수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선생님한테 관심을 갖고 많이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여러 번 한다든지 일부러 이러면 선생님이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얘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네? 이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눈길을 더 가면서 관심을 가져지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좀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랑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랑은 조금 나중에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마인드를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11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보십니다. 사탕 40개가 있대요. 자, 2번. 사탕 40개를 X명이 골고루 나눠 먹는데 그래서
아, 봐봐. 그냥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골치 아파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생도 많이 있는데 40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X명이 골고루 나눠 먹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머릿속에 예를 들어봐. 아, 4명 있다고 해봐봐. 그러면은 몇 개씩 먹으면 돼. 생각나지? 10개씩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 한 명당 10개. 한 명당 10개씩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떠오르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를 일반화시킨 거야. X명이 있으면 봐봐봐. 이거 이해됐지? 그러면은 X명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를 갖다가 써주면 되잖아. 여기에.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읽어봅니다. 사탕 40개를 X명이 골고루 나누어서 먹으면 한 명당 Y개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해낸 건데 이게 Y개를 먹을 수 있다. Y라고 쓰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은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결국은 한글만 빼시면 돼. 40이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Y. 이게 답이야. 또는 좀 더 세련되게는 Y는 하고 써주면 되니까 여기다 X를 양변에 나누면요. 그치? 약분되고 Y는 X분의 40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2번이요. 사탕 40개를 8명이 나누어 먹을 때 그럼 뭐야? 8명이. 그러니까 이게 X 대신에 8 들어갔다는 얘기죠? 8명.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넣어주면 돼, 2번은. 그러면 8분의 40이니까 Y는 그때는 얼마가 나오죠? 8, 5, 40. 그치? 그래서 한 명당 몇 개씩 먹을 수 있니? 5개씩 먹을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뭐 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함수의 특징. 기본적인 함수의 특징. 그쵸? 뭘 배웠죠?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중1 때 배운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나온 게 뭐냐면 문장제로 나온 거야. 그치? 사탕이 40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나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그 문장이 복잡해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제를 푸실 때에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 그치?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요즘엔 창조수학 그러는데 너무 수학을 너무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입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작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창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림 딱 배웠잖아.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요거냐 도대체 이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쉽겠지. 생각이 혹시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함께 121페이지에 있는 한 피세요. 121페이지에 있는 15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밑에 써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같이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자, 어려운 문제처럼 우리한테 겁주고 있는 거야. 근데 겁먹을 필요 없이 얼마나 쉬운지 봐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차례대로 배열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배열했냐? 이런 식으로 배열했대요. n이 2. n번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 봐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을 일단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생겨서 나와 있는 식을 말이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작은 삼각형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n이 3일 때요. 돼 있어. 그러면 n이 1일 때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작은 정삼각형을 이게 1이야, 길이가. 그럼 얘는 얼마야? 총 길이는 2잖아. 이만큼의 길이는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길이가 3이겠지. 그럴 때 n번째가 이거야. 세 번째 삼각형은 이거지. n번째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요. 밑변의 길이는 이거잖아. 이것을 x라고 하겠대. 얘는 이게 x고 얘는 이게 x지. 응? 밑변의 길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삼각형은 첫 번째 삼각형은 바로 이겁니다. 총삼각형이야. 그럼 얘는 밑변이 1이니까 바깥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이때는 1이 3번 있으니까 얼마? 3이죠. 얘는요. 2라는 그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잖아요. 그 2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합쳐져 있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삼각형이 된 거야.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겠다. 몇 개? 3개가 있잖아. 이렇게. 이것도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는 이거거든. 근데 이 밑변의 길이 1개가 3이야. 근데 그것이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가 있지. 그러니까 이 3이 3개가 있다 그거야. 아까는 조그만한 거, 쪼만한 거 1이 3개가 있고 요만한 거 2가 3개가 있고 이번엔 3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바깥에 둘레가 삼각형이니까. 그치? 이런 식이 됐다. 점점점점 이렇게 나간다. 점점점점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x는 뭐라겠냐? n번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n번째는 n번째 길이를 x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다 이제 점점점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n 대신에 x니까 3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될까? 바로 x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값 대신에 그죠? 그 자리 2 대신에 3 대신에 x를 넣으래 문제에서. 그래서 x를 넣어준 겁니다. 이게 뭔데? y야 y 둘레의 길이. 결과 답은 따라서 y는 일반화시키면 3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한테 야 여기 자판기 있거든. 동전 100원 넣으면 3배 불어서 나와. 300원 나오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 작은 삼각형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 막 설명을 한 거야. 길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변의 이 밑변의 길이에 대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3개씩 있구나 라는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그 길이에다가 3배만큼을 3개씩 있으니까 3배만큼을 이렇게 곱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x와 y를 가지고 깔끔하게 일반화시킨 식으로 쓴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1번은 됐고요. 이게 답이야. 2번은 10번째 삼각형의 바깥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죠. 10번째니까 n이 10번째야. n이 곧 x거든. 그래서 x 대신에 10을 넣어주면 30. 이게 바로 바깥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전체 함수의 그 문제를 응용 문제까지 같이 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수의 응용 문제를 같이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건데 이걸 본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완강을 한 학생들이라면은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요.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마음의 응원의 박수를 막 보내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정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